올해 69,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다 키운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고 제 삶은 그저 손자들 재롱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제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설렘도 새로운 만남도 없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던 어느 날 손녀가 제게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가 생겼대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니? 됐다. 하지만 손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켜고 낯선 화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친구들의 낯익은 얼굴에 반갑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게시판을 스크롤만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제 눈이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얼굴. 민호였습니다. 민호. 제 첫사랑이었죠. 교복을 입고 저를 향해 해맑게 웃던 그 아이. 그 웃음이 어찌나 좋았던지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 지내라는 한마디를 건네고 그렇게 서로의 길을 걸어갔죠. 그 후 민호는 제게 잊혀졌지만 사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평생 한 번씩 꺼내보던 보물처럼 말이죠. 그의 사진을 본 뒤 저는 매일 밤 몰래 동창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민호의 이름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명단을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진 아래 작은 소개글이 보였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났고 지금은 혼자 지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하는 동질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제 손은 이미 조심스럽게 메시지 창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선자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 짝사랑에게 고백하는 소녀처럼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늦은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띠링하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답장이었습니다. 선자구나. 당연히 기억하지. 반갑다.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40년의 공백을 채워나갔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시시콜콜한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다시 20살 시절의 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흰 머리가 보였지만 마음만은 소녀처럼 순수하고 설렜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야, 우리 차 한잔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주름 가득한 제 얼굴이 부끄러웠고 혹시라도 그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두려웠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40년 전 우리가 함께 갔던 낡은 다방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민호가 보였죠. 40년의 세월은 그를 많이 변하게 했지만 환하게 웃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쑥스러운 듯 웃었죠. 선자야, 정말 반갑다. 그의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4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저 과거의 추억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최근 읽은 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우리 자주 볼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제 눈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손자들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선자였습니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충분히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죠.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가 쓰여지고 있을 뿐이었죠.